20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탈북 어민들의 북송 국정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오늘 밝혔습니다. 당시 탈북 어민을 일단 국민의힘 주장으로는 강제 북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얘기 자체가 정략적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 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들 아닙니까? 근데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좀 어려워서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이게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항의하시지.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일단 여당에서는 이 사건을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민주당이 그 170석이 넘는 절대 의석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건의 진실을 꼭 밝혀야 된다는 여론들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면 민주당도 그런 여론에 수긍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은 반드시 보냈어야 했냐는 그날의 진실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낱낱이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 3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 관련된 일들을 다 조사해서 보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우선은 명칭부터 잘못됐어요. 흉악범으로 규정한 게 아니고 흉악범으로 확인된 북한 어부 2인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려오기 전부터 이미 SI 정보를 통해서 그 살인자였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이 시기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할 일이 정말 없나 봐요.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의혹 제기로 시작돼서 지금 통일부에서 감성적인 사진, 죄인도 사형장 끌려가기 전에 그런 울부짖고 하는 겁니다. 그 사진을 내세우면서 이걸 마치 인권을 무시하는 전 정부의 모습처럼 이렇게 또 신북풍물이 신감성적 북풍물이라고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더 정치판에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국민의힘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어떤 지루한 과거 묵은 방식의 공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국정조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해서조차 지금 장외에서 서로 다른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하자. 필요하다면 SI 정보도 공개하고 비공개 자료도 공개하고 근데 그러려면은 국정조사가 아니고 통상의 그냥 국회 상임위를 열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주장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한사코 이제 정치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검찰 손에 맡겨놓는 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정조사 해가지고 공방을 한번 벌려보자 국민들의 판단을 구해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말씀은 박원석 의원님은 검찰을 못 믿겠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 정부의 검찰을. 그래서 특검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찰 수사하고 국정조사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잖아요.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진상과 관련된 훨씬 더 깊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사코 이거 피하기만 할 주제인가 이런 생각이 잠시만요. 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복귀왕 의원님의 얘기를 먼저 잠깐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이 이미 고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텐데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검찰을 못 믿는다. 그러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일견 병이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검찰이 사실 유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그 수사팀도 증언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조사에 대해서 큰 틀에서 민주당에서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분까지 조사를 할 거냐라고 강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SI 정보 공개하는 거 글쎄요 그거 좀 곤란한 것 같은데 라는 것처럼 결국은
이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군사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 열람까지도 국민의힘에서 동의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저는 막힐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정조사라고 하는 뭔가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짜서 공격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우리가 상대방이 짜놓은 덫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정부에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번 그 흉악범 북송 어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SI 정부 다 까자 국민들에게라고 정부에서 동의한다면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북송 그 어부들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 법률적 지위부터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이 되는 게 맞고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무죄 추정 원칙을 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흉악범이라고 확인됐다는 단정을 짓는 것이 재판이라는 과정도 없이 그냥 단정 짓는 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가장 큰 핵심은 당시에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귀순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귀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냈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다가 이제 사진 자료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거짓 해명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받고 또 수사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짓 해명으로 보는 거는 이제 그쪽의 시각인 것이고 이미 내려오기 전부터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16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각각 분리신문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흉악범을 하루라도 더 대한민국에 놓을 이유가 없다. 이 범인을 찾고 있는 북한 당국에 돌려주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인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런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는 어떤 그런 노력을 시도를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면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세상 뒤집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 그때 문제를 제기했었어야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좀 밝히고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이 국회에 있었던 자리에서 휴대폰 전화에 안보실 차장의 휴대전화가 찍히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작 떳떳하게 북송이 가능한 일이라면 이 군사요원이라든지 실질적인 사람들이 이 북으로 북송하는 과정에 개입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찾지 못해서 경찰이 동원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까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사흘 정도의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밝혔다고 얘기하지만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살인을 했다라고 확인하기 위한 배의 정밀 감식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터라 의혹들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복귀왕 의원님 얘기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그런 흉악범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고 한 사람들, 받은 사람들이 한 23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미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북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표현해서 일단은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그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별개로 다른 방식의 일이겠지만 이들을 있는 그대로 북송하게 되는 문제는 또 다른 결의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무조건적인 흉악범으로 규정을 짓고 북송하고 난 뒤에 이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철저한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좀 달리 봤으면 문제가 좋겠습니다.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볼 건가도 사실은 이중적 규정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38선 이북을 점령하고 있는 괴뢰입니다. 때문에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까지 다 우리 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보면 유엔에 우리랑 동시 가입을 함으로써 유엔에 가입된 별도의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의 대상이고 국가 간에 이러저러한 어떤 외교적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또 현실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이게 법과 현실의 불일치가 굉장히 많아요. 헌법상 그러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정서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당시에 만약에 이게 알려졌다면 16명을 죽인 살인범들을 우리가 그럼 국민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과연 높았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공개리에 처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탈북민들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고 지원하고 지원 대상으로 판정하고 이런 것도 공개리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북한 그 이탈 주민 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 비정치적 범죄, 살인과 같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추방을 하는 근거는 아니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것도 있고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특히 우리하고 범죄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는 나라 같으면은 그 범죄 인도 조약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됐을 일인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정무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추방을 한 건데 제가 좀 한 가지 당시 판단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3일 만에 합신 조사를 끝내고 5일째 보냈잖아요.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었는가 때문에 그 정치적 의도가 뭐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일찍 보내준다 그래서 뭐 남북 관계가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질 게 좋아지거나 이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눈치 보기가 없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은 하고 싶고 그리고 알려진 뒤에 국회에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뭐 외통위, 정보위 등등해서 검토가 될 때 훗날 이런 식의 이 정치적 오해가 증폭되지 않도록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하고 필요하다면은 보안 자료까지 일부 예. 공개하면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이 아쉬워요. 저는 이게 뭐 흉악범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여론이 높았냐 낮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고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북송을 하게 되면요. 이게 세계인권 선언에도 반하고 또 고문방지 협약에도 반한다는 지금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서도 어긋날 수 있고 만약에 저 통일부에서 공개한 사진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정부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기 사진을 보면은 명백하게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저런 모습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이미 귀향에 대한 의사 확인서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 마당에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 초창기에는 죽더라도 뭐 북한 가서 죽자 뭐 이런 말이 나왔었다. 아마도 뭐 거짓말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역사는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적대시하십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면 그 헌법을 이야기하려면 헌법 가치에 맞는 노선과 정책을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 갑자기 헌법을 이야기하는데 국가이면서 동시에 반국가 단체입니다. 북한은.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하기 이전에 1985년도에 중국에 있는 어뢰정 하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표류해 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당시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었던 노신영 그 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우방인 대만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법 대상 관계 국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맞추어서 중국의 이 반란을 주도하는 이 선원들과 어뢰정을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보내줬어요. 법적인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북 간 관계에 있어서의 각 개별 사안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겠지만 정치적 판단 속에서 흉악범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범인들에 대해서 북에서 계속 쫓고 있었고 도망 다니는 현장범을 우리 남쪽 해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논란이 진행되기 전에 돌려주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에 대한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어요. 너무 짧다. 조사가 짧다. 그리고 나서 북으로 넘어가기 싫어서 저항하는 그 사진 이를 보면서 인권의 문제다.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전혀 본질을 왜곡시키는 가운데 신북풍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경제도 어렵죠. 뭐 2달 만에 대통령 지지도는 지금 추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고루한 방식인 북풍물의 방식으로 해서 전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많은 국민들이 그 걱정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잠시 그 신인규 대변인이 앞서 정의용 전 안보실장 그 전에 이제 외교부 장관을 할 때 청문회에서 이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는데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그 다음에 납포된 뒤에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귀순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됐다라고 국회 청문회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에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에 이 이슈를 좀 극복해내기 위한 북풍몰이처럼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슈를 덮고
뭔가 프레임을 전환시키기 위한 북풍몰이로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론의 거친 문매를 오히려 현 정부를 향해 돌을 던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가 제기됐던 일들에 대한 지난 과거를 아마 충분하게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어떤 후과가 나타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거듭된 관계 개선을 무리하게 노력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도외시된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강제 북송이 되고 이들의 목숨이 잃어버리는 일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는 것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귀순하고자 하는 탈북자들이 두려움을 갖고 헛된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대한민국에 자칫 잘못 들어왔다가 북으로 건네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 당시 2019년도 봄에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되면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보내기를 결정했던 지점, 그 즈음에 김정은의 답방을 요청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둘씩 맞춰보게 된다면 의심이 가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 규명하고 이 일이 대한민국 전국에다 덮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있는 전국의 경제 문제 등등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죠. 일단 요 사실부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 국민의힘에서는 강제 북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추방이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지금 납포된 현장입니다. 원래 이제 북한의 저 위에 있는 김책항에서 오징어 장비배가 왔다가 그 안에서 이 선원 3명이 선장 등 16명을 살해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와서 저렇게 M자형으로 북방 한계선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걸 저희 해군이 11월 2일 날 납포를 하게 됩니다. 도망 다니던 배를 납포했기 때문에 이제 당시 귀순의사가 없었다라고 당시 국방부나 정부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납포한 뒤에 합동조사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 뒤에 며칠 안 돼서 북송 결정을 통보를 하고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가 과연 신빙성 있게 이루어졌냐라는 게 좀 제대로 이루어졌겠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주장입니다. 예, 현재까지 사실은 이렇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분들이 그냥 귀순하려고 남쪽으로 온 건 아니고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니다가 납포된 다음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있는데 당시 정부는 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다만 납포 이후에 북송까지가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들이 흉악범인지를 규명할 만한 시간이 됐느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일단 주장이고요.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앞서 이제 하시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흉악한 사람들을 왜 데리고 있냐, 북송해라라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당시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해운, 당시에는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이해운 정보위원장의 얘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얘기도 저희가 차례로 2019년 11월의 이야기들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듣고는 완전 영화 항해가 생각이 나서 진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냥 이렇게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비순으로 처리가 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당시 국민의힘 또 바른미래당의 중진 의원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저 목소리들이 뭐 당대표나 공식적인 당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일부 너무 성급한 북송이었다는 주장도 충분히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당시 야당 분위기는 저런 분위기도 있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측의 주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실체적인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런 판단들이 나왔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에 와서 이제 왜 지난 3년 전 일을 왜 들먹이느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실체 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좀 높은 겁니다. 예를 들면
해수부 그 공무원 사건의 경우에서도 월북이라는 딱지를 너무 성급하게 붙여가지고 그 아드님께서 계속적인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왜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반추해 보면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좀 끌려다녔던 대북 일방적인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연장선 속에서 당시에 저 북송 어민들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뒤늦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귀순 의향서까지도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는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강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북한으로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6명을 이 살인한 흉악범들이다라는 그 전제, 그 출발점 자체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것조차 조작된 거 아니냐. 만약 그게 조작된 거라면은 지난 정부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 쭉 보도나 국회에서 이루어진 보고 그리고 군의 입장 이런 걸 들어봤을 때 그게 조작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임라인으로 보면 11월 2일 날 납포했는데 이미 우리 군에서는 우리 SI 이 정보망을 통해서 북한에서 그 16명을 죽인 이 살인범들을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났다는 걸 정보에 대한 별도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났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시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NLL을 왔다 갔다 하면서 쫓아가면 도주하고 하니까는 체포해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사법적 잣대로 평가하고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 사실이 조작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당연히 북한 말만 듣고 단지 그냥 북한 말만 듣고 이 정부가 성급하게 처리했다. 지난 정부가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어떤 점에서 그게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만약 그게 조작된 거라면은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정말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럴 개연성은 없다고 보고 제가 좀 유감인 거는 이런 거예요. 정의용 안보실장, 그다음에 서훈 전 국정원장, 그다음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예. 이런 분들 왜 가만히 있냐는 겁니다. 정권 바뀌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불똥 튈까 봐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런 의심이 나와서 반박을 하고 입장을 밝히고 자신들의 떳떳함을 증명을 해야 되죠. 근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뭐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오히려 역발상을 민주당이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밝혀보자 한번 정말 예. 진실이 뭔지 정말 조작된 건지 아닌지. 박원석 의원님처럼만 이야기를 좀 해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민주당이 보여주면 국민들이 좀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국민의힘이 16명에 대한 살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조작된 정보다라고 주장하고 힘줘서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분 다 의견은 그러면 다만 흉악범 여부와 상관없이죠. 흉악범으로 규정질 수 있는 내용들을 단 3일, 4일 정도의 3일의 조사 동안 끝낼 수 있었냐가 첫 번째 출발점이고요. 예. 두 번째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건 앞서 20명이 넘는 탈북한 귀순 의사를 표현하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 형평성과 과정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인권,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두 번째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 얘기 주시는 것처럼 지금 그 관련된 내용에 16명을 살인했던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요. 이 문제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의사가 표현돼서 정치적 의도성을 갖고 북한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보냈던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터이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조사가 절차가 진행되려면 여야 합의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대상, 증인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한참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탈북 어민 뭐 불법 송환 이렇게 이제 이런 딱지가 붙을 것이고 이것이 한 몇 개월 갈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국론 논쟁 과정 속에서 전 정부의 평화 정책 자체가 훼손되는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지 이 실체 자체가 거짓이었다라고는 민주당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김무성 의원이나 이혜원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 허위 보고를 받고 저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허위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큰 죄인이죠. 나중에 아마 처벌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에 대한 부정을 본격적으로 안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살인자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는 이 전국에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탈북민들이에요. 선의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내려오신 그분들 가운데서
한 흉악범이 한 20여 명이 현재 있어? 북에 있었으면 처벌받을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전국에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선의로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민들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저는 단칼에 우리 귀순을 거부하는 이러한 정책이 과거에도 맞았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예.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가 무슨 뭐 북한 그 흉악민들의 소도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아까 귀순, 그렇죠. 귀순 의향서는 작성했겠죠. 그런데 귀순 의향서의 그 진정성을 보려면 이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온 건지 체포된 건지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동안에 거쳐서 도주 과정에서 우리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공대까지 투입하고 멈춰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 요구에도 불응한 이들을 체포를 했기 때문에 귀순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두 분이 약간 제 생각은 의견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신인규 대변인과 김병민 비대위원님이. 왜냐하면 신인규 대변인님은 흉악범 여부와 관련 없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흉악범인지 16명을 살해했는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까? 그거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그 입장부터 먼저 그러니까 들을게요. 저는 지금 그 흉악범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우리가 전제한다면은요, 결국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절차에 따른 재판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하는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일단은 강제적으로 북송이 됐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저런 식으로 북송하는 것이 만약에 당당했다라고 한다면은 왜 굳이 그걸 은밀하게 하면서 왜 감추면서 그걸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의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의구심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걸 밝히자는 취지로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잠깐만요. 봅니다.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사법 절차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는 거는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럼 여기서 사법 절차 진행이 가능했느냐?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살인도 우리 정부가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은 그래요. 우리 땅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저지른 그래서 범죄 인도 조약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면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법 주권이 다 각각 독립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아니 우리가 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그리고 두 사람을 각각 따로 신문을 했는데 진술이 다 일치했어요.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송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인도주의 원칙에 혹은 인권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점이 제도적으로 불리한 건 맞습니다. 거기는 이제 통치권 차원의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인데 이건 사법적 잣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흉악범인지 아닌지가 중요치 않는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 전까지 얘기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SI 첩보를 근거로 한 정부의 보고를 받은 다음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회 내에서 판단했을 겁니다. 그때도 한기호 의원 등에 대한 발언을 가지고 민주당은 문제를 삼기도 했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정부가 얘기했던 한정된 SI 첩보를 바탕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의 근거가 미비한 점들이 하나둘씩 계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월북으로 낙인 찍었던 문제 중에 헤엄쳐서 그것까지 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켜나서 들어봐 놓은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이번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처럼 16명에 대한 흉악범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나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한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배에 대한 정밀 감식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의구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하나 끄집어내면서 그 다음 강제 북송했던 문제까지 연결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하나만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북한하고 대한민국과의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대한민국과 예. 북한이 맺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북송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지위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왜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대외적으로 정의용 실장은 발표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는 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북에서 온 현재 범죄자들이 여럿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분들도 어떻게 밝힙니까? 검찰이 기소를 어떻게 해요? 결국
믿을 수 없는 SI 정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뭐 일부의 정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군은 그렇게 파악하고 그렇게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겁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SI 정보만큼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일부이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군이 뭐하러 정보 활동을 합니까? 결국은 가장 큰 증거는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재판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본인이 재판정에 가서 나는 안 죽였습니다라고 하면 다시 또 무죄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지원까지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SI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도록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월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면서도 SI 정보 뒤에 숨어서 SI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도록 만들었던 지난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북이라고 하는 단어, 북한으로부터 감청을 통해 받았다는 정보 몇 가지 외에 이 대한민국 국민, 서해 차가운 바닷가에서 죽어간 국민에 대해서 월북으로 낙에 찍은 근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바탕을 가지고 있을 때 SI 정보가 과연 군 당국이 활용해서 정확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정보 근거 하에서 이 일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날 때마다 SI 정보, 대한민국의 안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이 정보 공개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불신 갖고 있으면 공개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공개하시면 됩니다. SI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라는 그럼 안 말씀이시죠? 하잖아요. 안 하면서 또 이렇게 그거를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일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인 거죠. 일단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이 일종의 북한몰이다. 어떤 정치적 프레임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경 의원님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윤건영 의원이 오늘 아침 한 라디오에서 했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동해 흉악 범죄 추방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1일 날 이 사건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국정원이 나서서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해서 발표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제 대통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합니다. 마치 하나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뭐 마치 하나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다. 복경 의원님은 이제 같은 의견을 주셨고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런 기색이 읽히죠.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말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전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사정이 시작이 됐잖아요. 특히 이제 북한 코드를 거기다 끼워 넣어서 과거의 그런 뭐 안보 색깔론 이런 색채마저 띄고 있는데 지금 과연 이제 국민들이 현 정부에게 기대하는 말하자면 새 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이런 데 있는 걸까? 이런 점을 한번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반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했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 그럼 뭘로 처벌할 겁니까?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제가 지금 제 상상력을 발동해 보면 또 직권남용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뭘로 이걸 처벌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통치권 차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그런 영역, 그런 조치고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전 논란만 커지지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사람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될 것이고요. 그건 여야를 떠나서 저는 공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뭘로 처벌할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결국 당시에 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치행위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뭐 처벌을 할 수 없겠지만은 통치행위 아니라고 본다면 또 형사적으로도 검토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부에서도 어떠한 정보를 특정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왜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정보에 대해서 뭐 축소 내지는 은폐 내지는 왜곡에 대한 시도가 만에 하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이 부분을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저희가 뭐 썰전 토론을 매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토론보다 토크가 많기도 하거든요. 저희 분들이 다들 패널 분들이 합리적인 분들이어서. 근데 어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정의당 의견이 제일 불꽃 튀고 됐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금리가 또 올라서 저도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더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제일 뜨거운 썰전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경제에 대한 방법은 없고 결국은 옛날처럼 다시 감성팔이, 북풍몰이 이거를 하면 조금 전국을 좀 이렇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 이외에는 없어요. 할 이유가. 어쨌든 복경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김병민 의원님 반박도 들어야 되겠죠? 하시면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난 다음 과거사에 대한 각 부처 위원회 등을 설치하면서 있었던 얘기, 없었던 얘기, 특히 과거에 잘못됐던 얘기들까지 다 끄집어서 적폐청산에 나섰던 일들이 이거 아니면 정권을 보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복 수사했던 것이냐 이렇게 받아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까지 나아가지 않고 있고요.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경제, 국가를 위한 일들과 이 문제는 순차적으로 함께 병행해서 나가는 일들 차분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토론은 이 부분을 좀 많이 하지만 뒤에 인터뷰는 저희 강재영 아나운서가 코로나19도 하고요. 내일은 또 경제 인터뷰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요. 그분도 준비하고 썰전 있다는 거. 라이브가 현 정부보다 균형 감각이 있네요. 저희는 계속 제가 일단 무게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 감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